구리시장 당선자 안승남 고발건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안승남 구리시장 당선자를 구리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GWDC 사업을 그렇게 말도 많았던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하여서 이거는 시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여서 우리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GWDC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WDC 사업이라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검증도 되지 않은 고창국이라는 이 허접한 인간하고 엄청난 사업을 하겠다고 구리시민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약 112만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외자 11조 원을 들여오고 일자리를 11만 개를 창출하고 연수익을 7조 원의 수익을 내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부터 이 GWDC 사업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약 12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사업 결과도 없음에 또다시 이 GWDC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여 시민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구리시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후 개발한다는 사업 계획이었으나 왜 그런지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박영순 전 시장은 미국을 48회 이상 출장을 갔다 오고 한국에서는 프레스센터, 워커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대단한 사업인 것처럼 과장해서 홍보를 하였는데 이거를 자세히 뜯어보니 이거야말로 이렇게 황당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거래를 할 때도 상대방이 외상을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재정상태나 신용도를 봐서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재정상태나 신용도도 안 보고 덜컥 물건을 주면 그 대금 언제 회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11조 원이 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11만 개가 들어오고 연 7조 원의 수익을 내는 사업을 파트너인 KNC 고창국에 대해서 어떠한 검증을 거쳤느냐를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 고창국이라는 자는 이 사업하기 전에는 실제 돈가식 서가하던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과거의 사업 실적이 뭔지도 모르고 재정 상태가 어떤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시장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재정 상태나 신용도나 그 사람의 과거 사업 실적 등을 보지도 않고 덜컥 이 GWDC 사업을 하겠다고 톱성 물은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땅에서 10층짜리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땅은 내 거고 건물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고 그 허가대로 설계대로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해야 이게 건축물이 되는 건데 아니 자 땅부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나 여기다 10층짜리 집을 짓겠다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당신 땅이야? 물어보겠죠. 설계해왔어? 뭐 이런 것들 절차를 전혀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황당무계한 그 허접한 KNC 고창국이나 그 NINC의 임승표, 스티브 임이라고 그러죠.
이자들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 사업은 잘못된, 그러니까 맨 아래 단추를 맨 윗 단추 구멍에다 끼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KNC 고창국과 NIAB, INC 임승표 사무실을 내가 하도 이게 진짜 인간을 확인해 보려고 이 사무실을 제가 갔었습니다. 이 사무실이라는 데가 여기서 삼성동 동원사 옆에 7층인가 9층짜리 건물에 3층인가에서 전 면적이 한 40평 되면 큰 면적이에요. 그 40평짜리 사무실에서 KNC 고창국은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고 NIB, INC 임승표는 1천만 원짜리 자본금 법인에다가 GWC 개발사업단이나 기업이 그 자리에 있는데 도대체 11조 원 자금을 투입하고 그 엄청난 프로젝트의 사업을 그 인원 가지고, 그 규모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 시민 여러분들은 과연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GWDC 사업이 박영순 전 시장은 90% 이상 다 된 사업을 전임 백경현 현 시장이 잘못해서 2년간 방치를 해놔서 이 사업이 실패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진짜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입니다. 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1차에서부터 7차까지 사업을 벌였어요. 근데 1차서부터 6차도 다 재심의, 재검토 보다가 2015년 3월 19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 심의 결과에 7가지 조건을 걸어서 이거를 조건부 의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것처럼 허위 발표를 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7개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 구리시 국회의원인 윤호중 국회의원도 그린벨트 해제라고 프랑카드 현수막 하나 붙여가지고 벌금 8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국회의원직은 유지했지만 벌금 80만 원도 분명한 범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박영순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구리시장직을 박탈당한 자입니다. 어떻게 허위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에 박탈당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엔 112만 평에다 짓는다, 112만 평에다가 짓는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해제된 면적이 약 24만 평이에요. 그러면 약 24만 평 땅에다가 어떻게 2천여 개 해외나 국내 업체를 입주시키고 외국인 전용단지를 3,000세대를 지으며 그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호텔 3개를 짓는다는 거예요. 객실 400실 규모로. 그리고 거기다 국제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해가지고 외국에서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리고 약 연 180만 명의 외국 방문객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2만 평대 그런 것 얘기고 거기에 4분의 1 이상 축소된 규모에도 어떻게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공약집에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남 공약집과 의정 보고서에다 가가 호거에다 다 뿌려버린 거예요. 이런 허위 사실을. 자, 7가지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면적이 이렇게 24만 평으로 줄었고 환경문제 전략 환경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환경부
서울시, 구리시, 3자 간에 지속 협의할 것. 이거 안 돼가지고 여기서 관광버스 데려가지고 박원순 집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세 번째, 외국인이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대상지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받을 것. 이게 참 문제죠. 자, 외국인 투자촉진법 18조. 여기 뭐냐면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선정하는 거죠. 시행령 25조에 보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이건. 자, 네 번째는 이 외국 아이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바로 먹튀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3년간 개발권 이양 불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이 얘기를 했어요. 또 다섯 번째, 외국인 투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성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박영순이나 고창국이는 미국에 있는 NIAB, ORG, 얘네 투자자문회의 얘네를 통해서 자금을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거 필요 없다. 실제적으로 이런 거죠. 마이클러 1억 달러, 존슨 1억 달러, 마리아 1억 달러. 너희들 직접 와서 해야지 NIAB 얘네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인정 못 하겠다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을 심사를 통해, 이게 소위 말하는 투융자 심사를, 안행부에서 하는 투융자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통과를 못했고, 여기에서 통과 못한 이유가 자세하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 6개월마다 이 6가지 사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을 고시하라 이랬는데, 자, 2015년 3월 19일부터 이게 조건을 이행 못했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중도위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보고를 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항에 투자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국토해양부의 문서예요. 자, 그러면 안전행정자치부의 문건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5차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로 1억 달러 들어오면 너 지분 얼마, 존슨 1억 얼마, 마리아 얼마, 이런 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이행을 못하잖아요. 여태까지 누구 하나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심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뭐예요? 직접 와라. NIAB 너희들 투자 자문회의 모르겠다 그러고 이 사람 NIAB 이 사람들이 그 미국 내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우리 사는 대로 얘기하면 그 부동산 중개업자, 아파트 뭐 얼마짜리 뭐 사고 매일 이런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 단순한 그 기구에 밖에 불과한데, 국토해양부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거 필요 없다. 직접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이래서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포함하여 마스터 플랜, 이게 바로 112만 평, 72만 평, 52만 평에서 최종 약 24만 평으로 줄어든 곳에 경제성이나 재무성 분석을 해가지고 하라는 게 마스터 플랜. 이게 뭐냐 하면 그 날치기 통과했던 24억 해가지고 했던 이 사업인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마지막에 언제냐면 2016년 11월 8일날 6차 올렸더니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종전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요건 등 검토를 하라. 그럼 반려해버렸어.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말이 되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엉뚱한 파트너 잘못 만나가지고 그 안 되는 걸 계속 하려고 그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박영순 전 시장은 소위 저 낚싯바늘을 깬 붕어처럼 고창기가 낚시꾼이 되고 이 붕어처럼 끌리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에? 그리고 시장이란 사람은 아니 그거밖에 시장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시장실에 앉아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실무자들을 꼭 필요하다면 파견시켜서 너 이런 거 점검해라서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자리가 그 시장 자리인데 뭘 뻔질렀다고 말이야. 에? 미국을 48차례씩이나 다니면서 그 돈 다 어디서 났어요? 응? 심의 혈세 보내고 그리고 NIAB 얘네들 뭐 컨퍼런스 회의한다고 오라고 놓고 말이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화비로 600달러씩 자주 보냈어요. 예? 이게 무슨 투자 자문회의입니까? 이게 이런 놈들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지금까지 이 짓을 하냐고요. 예? 거기에서 더 황당한 것은 이거 재추진하겠다고 오늘 박영순이가 특사로 미국을 간다는 거야. 이게 다 깨진 거를. 이거는 시민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안승남 당선자가 의정 보고서 그리고 이건 찍어가지고 2,000원씩에 서점에서 판매했던 공약집이에요. 이 공약집을 보게 되면 아니 경기 연장 1호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밴드, 인터뷰 기사, SNS니 모든 저 의정 보고서만 해도 한 3만 부 이상이 가가호에 다 배포가 됐고 이거는 2,000원씩에 저 판매를 하는 공약집이에요. 자, 이거를 갖다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경기 연정 사업이란 경기도 민생연합 정치의 줄임말로 이 합의문을 있어요. 그러면 경기 연정이라는 주체 정의는 경기 연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2조에 보면 연정의 주체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이 네 사람들이 합의를 한 내용이 경기도 연정 사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연정 사업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 연정 사업이 아닙니다. 그 증명을 해드리려면 자 2014년 8월 5일날 합의문 1기 1차 38개 경기 연정 사업계획 1기가 38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GWDC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9일 2차로 288개의 사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GWDC 사업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문에 같이 다 연정 사업이 아니라는 거가 증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보십시오. 2016년 9월 9일날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합의문에 의해서 경기도 연정 사업이 되는데 안승남 당선자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게 경기도 연정 사업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연정 사업으로 자기가 했다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2014년 10월 7일 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구리시에 왔어요. 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어요. 그러면서 DMZ 평화공원과 더불어 경기 연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도지사의 생각이지 어디에도 연정이 이게 돼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그러면 이 문서는 어떤 문서의 성격이냐 하면 투자진흥과장이 도시주택과장이나 지역정책과장한테 도지사가 이런 얘기했으니 너희들 한번 잘 검토해봐라. 내부 회람 문서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아주 결정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18년 5월 6일, 최근이죠. 최근 5월 16일자 이 문서예요. 요거는 저희가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경기도지사인을 찍어가지고 문서가 왔습니다. 이 내용은 핵심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합의문 세부사항, 세부과제, 즉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1기하고 2기. 이 세부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배신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GWC 사업이 경기연정 1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에도 이 이자가 하는 짓은 내부 회람에 이 문서 하나를 가지고 경기연정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민 여러분, 아니 저 도지사인이 찍힌 이 문서가 여기에 연정 사업이 아니라고 회신을 하는데 이 저 내부 회람용 문건을 하나 가지고 이게 연정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를 시민한테 이렇게 호도하고 기망을 하는 이 자가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거에 중복되는 건데 이 저 동양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뭐 똑같은 내용 아까 얘기했지만 외국인 전용단지 3,000세대와 이들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가 유치되고 연간 180명 외국 방문객이 들어오며 호텔, 객실 400개, 3개를 짓고 2,000여 개의 건축 및 디자인 관련 해외 국내 기업을 입주시키고 연간 30여 회 이상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112만 평에 2,000 아까 얘기했던 2,000여 개 업체, 3,000세대의 외국인 전용주택 단지, 그걸 위한 걔들을 위한 외국인 학교, 호텔, 컨벤션 국제기 이거를 112만 평에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 4분의 1 이상, 약 한 20%좀 되나요? 한 20, 23% 되는 면적에도 이거 저 이쑤시개로 갖다 꽂아도 이거 못 꽂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걸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실시 설계서부터 저 현지 조사 모든 거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12년에 걸쳐서 해놓았다는 게 이 결과물이 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다 된 사업이냐고 하고 더 황당한 것은 어저께 지역신문에다가 이 GWC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을 특사로 오늘 파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GWC 잘못해가지고 시장직 박탈당한 자를 그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다시 특사로 해서 미국을 보내서 NIAB ORG를 다시 재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국토해양부나 안전행정부에서는 그 NIAB ORG 니들 아무 소용없다. 직접 투자하는 놈들 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 문서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저 안승남 당선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 허무맹랑한 얘기를 해서 시민들을 갖다가 우롱하고 기망하냐 이 말입니다. 최근에 선거법 이거와 유사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바로 옆 동네 남양주 병지역에서 발생을 했어요.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에요. 이 최민희 전 국회의원은 19대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하고 20대 때 지역구 남양주 병에 출마하려고 하면서 이 최민희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경필 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남양주시에 최우선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조한 IC 신설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 내용이나 경기연정 1호 사업은 더 강한 거죠. 유사하긴 하지만 경기연정 1호 사업이 아닌 걸 문서로도 증명이 되는데 이렇게 문서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SNS 의정보고서 공약집에 경기연정 1호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강하다고 보는 거죠. 나는. 그래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최 전 의원이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적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 보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나아가서 확약을 하거나 합의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래서 이 사람은 저 벌금 고법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서 요번에 20대 국회의원에 남양주시장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순 전 시장은 전번에 박탈당하면서 역시 출마권을 제한받은 피선거권이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하다는 얘기죠. 안승남 당선자는.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 전 의원의 토론의 반환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답하거나 합의했다기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 최민희 전 의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사례를 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안승남 당선자는 이렇게 여러 밴드, 공약집, 의정보고서, SNS 이런 데가 차지도 않고 거짓말을 일삼뜻한 사람이에요. 경기연정 1호 사업 자기가 했다고. 심지어는 경기도 공직사회에서 GWDC 의원으로 애칭되고 있다고 소리까지 하고 아주 그냥 천명한다고 제1번 공약으로 이것도 공약이 많은 것 중에 제1번 공약으로 천명을 한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 나중에 이거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게 실현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승남 당선자는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봐서 분명하니까 시정직을 스스로 내려오든가 재판 결과에서 자꾸 시간 지나가지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시정직을 그만두든가 그거는 안승남 당선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당리당략이나 진언영 논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리시장이면 구리시 살림을 잘 꾸리고 구리시를 편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게 구리시장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거 큰 권한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닙니다. 그건 그 대단한 권력 쥐었다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있다고 떠드는 안승남 당선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이자 꼭 심판해야 되겠습니다.